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8쪽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우리 오늘은 좀 접선의 방정식을 빨리 끝내버리고 쉬운 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합시다. 미분 쪽을. 알겠죠? 여기 준비해왔어요. 니들을 위해서 수능 특강을 준비해왔어요. 수능 특강을 준비해왔어요. 수능 특강을. 요걸로 복습을 좀 합시다. 알겠죠? 아마 니네 시험 범위가 대부분 여기서 끊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일요가 항상 여기서 끊겼거든요. 딱 여기 있는 평균값 정리랑 롤을 정리해서 인일요가 항상 끊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여기서 끊기지 않을까 싶고, 기말고사는 처음부터 어차피 다시니까 인일요고는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 한결이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화요고는 니네 변동되는 거 없어? 시험 범위 바뀌는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대로 갈 것 같아? 아니 1학년은 시험 범위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시험장에 거기가 목표라 그랬지. 끝까지 그런 거 확정을 짓는 말은 안 하죠. 1학년은 너네랑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1학년들은 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랑 똑같다는데? 니네 때 봤던 중간고사 시험 범위랑 똑같대. 집합까지밖에 안 본다 그럴 때. 1학년은 줄어가지고 너네도 줄나 해서. 너네도 주나 해서. 자, 보세요. 갑시다. 이제부터 자 집중하고 여기 108쪽에 유형 2번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1번까지 했어요. 2번에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자. 자, 1번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2번부터 봅시다. 집중. 보세요. 이제부터 잘 집중하고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시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8쪽의 대표형 2번은.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좀 가져가야 되는 필수 주제기도 하니까 수능까지 가져가야 할 필수 주제로서 얘네들을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바로 누구냐면, 자, 이것 좀 적어놓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거 의외로 니네 중학교 때 한번 배우고 넘어와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긴 한데, 그 중2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좀 기억하시면 얘네 푸는 거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그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거리 관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 관계를 기억을 해주자. 즉 이거를 좀 기억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니네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평행선 관계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한 세트가 주어진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평행이라고 하면, 그럼 이 평행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어디서 재든 간에 얘네들의 간격은 무조건 다 똑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요? 어디서 재더라도 간격은 무조건 다 똑같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재서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잰 거랑 이 점에서부터의 간격이 잰 거랑,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간격을 잰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간격을 잰 것을 봤을 때 이 간격의 길이가 다 똑같아 라는 걸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진짜 아무거나 우리가 잡아가지고 길이, 간격을 재버리게 되면은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아이디어들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였던 얘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쟀을 때 굳이 이 직선들로 우리가 거리를 재는 이유가 얘네가 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직선이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야. 요렇게 잡아주게 되는, 우리가 굳이 여기 있는 얘네들의 길이를 잴 때 얘네들이 직선거리를 재는 것 자체가 그때가 가장 짧아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게, 솔직히 얘네 간격 재는 방법이 되게 많지. 뭐 이렇게 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파란색처럼 잴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 주황색처럼 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각색으로 잴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다양각색으로 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굳이 이걸로 딱 잡는 이유가 뭐야? 이게 가장 짧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짧게 만들어지는 게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이의 직선이라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요 직선 세 개를 다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짧은 거리가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얘네가 최소값이 되는 순간을 잡으려면 그냥 진짜 둘 사이에 직선거리를 재는 게 가장 짧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평행한 두 직선은 그걸 어디서 재든 간에 다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재도 상관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도 보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를 보시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쭉쭉쭉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는 요 곡선 위에 있는 두 점, 고정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A점과 B점은 고정점으로 주어져 있는 관계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고정점으로 주어져 있는 관계에서 내가 P라는 직선을, 여기 있는 P라는 점을 잡아서 얘를 이 곡선 라인으로 해서 왔다 갔다 시키겠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관계가 여기 관계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삼각형, 이 친구가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건 이 친구 넓이에 최대값 구하는 거야? 아니면 최소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점 하나, 고정점 하나 이렇게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정 박을 수 있는 아이들이 생길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고정 박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뭐로 잡아버리면 되겠냐면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넓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넓이니까 이걸 밑변으로 잡아버리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가 밑변.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 때, 그럼 이제 뭐야? 밑변은 고정됐을 때 높이가 달라지는 거잖아. A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그 마지막 아이디어가, 그럼 이쪽에서 내가 P라는 점을 잡았을 때 그럼 P 내에서부터 선분 A, B에 내린 수선의 발이 생길 겁니다. 그때 생기게 되는 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높이라고 잡을 거고 그 높이만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이야.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건 결국 여기에서의 높이를 쟀을 때 그 높이가 가장 큰 걸 찾으라는 얘기가 돼요? 아니면 가장 작은 걸 찾으라는 게 돼요? 높이가 가장 큰 거를 찾아달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높이가 가장 큰 거를 그럼 어디서 찾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봐. 이렇게 있는 애가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이렇게 줄겠지, 점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로 가면은 뭐 줄긴 줄 거야. 근데 얘가 어디서 최대인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되게 애매하지. 왜? 이거 찾으려고 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묘안이 뭐냐면, 근데 잘 봐. 우리가 어떤 점을 잡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초에 얘네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많이 떨어뜨려 봐. 그럼 제일 많이 떨어뜨리는 게 뭐 이쯤 될 거래 라고 해가지고 이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뭐가 되냐면 길이가 줄어든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쪽으로 가도 늘거나 줄거나 한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럼 우린 늘거나 줄거나 하는 관계를 없애버리면 그만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늘거나 줄거나 하는 관계를 없애버리는 게 정답이 될 텐데 그럼 그걸 없애려면 우리는 뭐야? 그걸 나타내주는 게 여기 두 평행선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행선 관계가 됐을 때만 어디로 점이 왔다 갔다 거려도 어차피 다 똑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랑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연결을 시켜보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와의 연결을 좀 시켜보니까 그러면 뭐야? 그럼 이쪽을 가장 멀리 떨어뜨린 점이야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평행선을 그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어디서 되든 간에 최대값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점에서 요 AB라는 직선과 뭐 한 선을 그리게 된 거냐면 그래서 평행하는 이 선을 그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얘네 최대값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특히 얘가 접선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왜? 여기 있는 얘가 접점이 될 거니까. 왜냐면 이 점에서의 이 직선을 그리는 게 접선이니까. 수연이요, 수연이.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접선이 될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얘가 접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평행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거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최대치수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됐지? 그럼 그 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최대값이 될 수 있도록 점을 고정시키면 돼. 그게 평행선 관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뜨려 있는 그 점을 기준으로 평행선을 그리면 그게 어쨌든 어디서 재든 간에 높이는 최대야. 이렇게 보는 관계인 겁니다. 이해됐죠? 한수연 맞나요? 여기 있잖아요. 장수연? 장수연. 장수연이 그랬어요. 응, 장수연이 언니.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아이디어가 그러면 점검이 다 끝난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높이 관계를 먼저 파악해 가시는 게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높이 관계 파악이고, 그 높이 관계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때 높이 관계 가지고 올 때 가져오는 게 평행선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점 P가 있을 건데, 그 점 P에서의 우리는 접선을 찾아요. 그때 이 접선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분 A, B가 평행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최대값이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 P에서의 접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분 A, B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되면 되는 거라. 평행 관계가 되면 되는 거라. 그럼 평행 관계가 된다는 말 자체가 둘의 뭐가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리므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관계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보는 순간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건 그래서 기울기 관계야. 그래서 기울기가 일치했다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파악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P점의 X좌표를 모르죠. 그러니까 P점의 X좌표를 몰라서 이 P의 X좌표를 내가 T로 잡으면 Y값은 어차피 여기 FT가 되겠다라는 건 알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미분값 찾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저 y를 미분해서 만들어낸 f'x에서 나오는 저기 있었던 채 마이너스 2x.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t를 넣어서 만들어낸 저기 있었던 f't가 마이너스 2t가 되도록 만들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계산 결과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마이너스 2t로 나오게 되는 그 계산 결과가 결국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냐면 여기 있었던 선분 AB의 기울기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기면은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할 거고 여기 두 점이 줬으니까 진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두 점 관계를 이용해서 기울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기울기가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준 거분에 3에서 0을 빼준, 그래서 이거 얼마가 되면은 종료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면 돼? 그치, 얘 1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t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t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값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t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y값도 2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에서 4분의 1을 빼준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ft가 그래서 저기 있는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집어넣은 것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4에서 4분의 1을 빼준, 그래서 나는 4분의 15가 y값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얘에서의 접점을 찾은 겁니다. 납득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높이 관계로 했을 때 그럼 나는 이 점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높이가 최대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제 넓이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할 거냐면 이것도 찾을 거고 이것도 찾아야 돼요. 넓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식이 더럽게 많이 써야 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내신을 보는 거잖아요. 수능을 보는 건 괜찮아. 수능은 100분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수능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수능을 봐요? 아니면 내신을 봐요? 일단 눈앞에서 뭘 봐야 돼? 그렇지. 눈앞에서 내신을 봐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높이 관계 파악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 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P점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5라는 거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점도 찾았는데 그 A점이 지금 이제 몇 몇이라는 걸 잡았냐면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잡았고 여기에 내가 B점도 잡았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B점이 1,3이라는 걸 잡았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삼각형의 뭐를 구해주는 게 답이냐면 넓이 구하는 게 정답인데 니네 혹시 1학년 때 이거 배우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알려준 학교도 있어요. 인일려고. 니네 학교에서 알려주더라고. 너네는 작년 학교에서 알려줬던데? 내가 나경이 때문에 알았어요. 그것들. 나경이 때문에 알았어요. 인일려고는 작년 학교에서 알려주던데? 나머지들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이 점 3개만을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신발끈. 신발끈 정리라고. 그래서 그 신발끈 공식. 얘는 그걸 좀 쓰면은 빨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은 원래는 나도 안 가르쳤는데 니네 교과서 보니까 1학년 교과서에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교과서가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이거 있어요. 작년에 미래인 교과서. 미래에는 이게 아예 대놓고 한 걸음 더 있던데? 미래에는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지금 한 걸음 더라는 코너를 통해서 얘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렬도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쓰는 것 같아, 이번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원래 제목은 얘가 아닌데 그냥 생겨 먹은 게 그리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신발끈처럼 유도를 하잖아. 그래서 얘네 만들어준 게 신발끈처럼 되거든. 그래서 얘네 그냥 신발끈 정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어요. 영어로 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있긴 해요. 나 대학 때 들었거든. 교수님이 뭐 되게 거창하게 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이거였어. 근데 기억이 안 나.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됐어요. 나 군대 가기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끼 한 7년이 됐죠. 군대 가기 전이면. 그래서 되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쓸 때 많이 쓰시면 되고 이게 사실 삼각형 말고 사각형도 되기는 하는데 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삼각형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x1, y1이라는 하나의 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점을 잡아서 나는 x2, y2 이렇게 잡을 거고 여기 있는 얘 C점을 잡아서 내가 x3, y3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세 점으로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좌표만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신발끈 정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공식은 어떻게 쓰면 되는가 라고 봤을 때 그럼 나는 얘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절대값을 먼저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 절대값 씌우는 건 넓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절대값을 먼저 씌우고 뭐 하면 되냐 세 좌표를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맞춰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위에 거에다가 X좌표를 쓰고 밑에다가 Y좌표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 있는 뭐 보통 A를 먼저 쓸 거니까 그래서 A의 X좌표랑 Y좌표 B의 X좌표랑 Y좌표 여기 있는 C의 X좌표랑 Y좌표 이렇게 쓰고 대신 처음에 쓴 얘네 세트 있죠? 처음에 쓴 거 있지? 얘만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쟤만 한 번 더 써주게 되면서 x1, y1을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됩니다. 처음 것만 한 번 더 써줘. 됐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한 거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얼마니까? 나누기 2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이 2분의 1 곱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라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 직사각형 넓이는 2분의 1만 빠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분의 1만 빠지면 사각형의 넓이에요. 알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계산은 어떻게 하냐? 여기를 기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앞에 것들은 그 다음 라인과 곱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아래 거, 그 다음에 아래 거, 그 다음에 아래 거랑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서 한 묶음을 만들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바꾸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그러면 2분의 1 절대값은 당연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괄호를 쳤을 때 그냥 x1과 y2를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우리는 x2랑 y3를 곱해준 거 그 다음에 x3과 y1을 곱해준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묶음을 만들어줘서 얘네들은 다 뭐하냐면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이죠.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게 첫 번째 라인.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여기 아래쪽을 기준 잡았을 때 나오는 이 아래쪽 라인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을 기준 잡았을 때 그 다음 위, 그 다음 위, 그 다음 위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다음 위로 연결을 해주면서 나오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나는 y1과 x2를 곱해준 거, 그 다음에 y2랑 x3을 곱해준 거, 그 다음에 y3과 x1을 곱해줘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냐면 더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아이들의 절대값을 구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둘은 뭐 하는 거냐면 그때 얘네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좌표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답은 나온다.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넓이로 우리가 구한다. 이게 신발끈 정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그럼 여기 있는 요 2번은 저거 그대로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이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쵸?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 찾아야지. 와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찾아야지.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점검을 해주시면서 오시면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럼 이 두 개 정리한 거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문제를 적용을 하면은 이게 답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잘 잡아주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됐죠? 잘 봐. 그럼 마지막. 그럼 얘 넓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얘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럼 나는 나중에 2분의 1을 곱할 거고 여기에 절대값 씌울 거야. 그랬을 때 니네 A, B, C, A, B, T 중에서 누구 먼저 쓸래요? A 먼저 쓸래요? 그럼 A 먼저 써. 마이너스 2, 0.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누구 쓸래요? B 쓸래요? 그럼 1, 3.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남은 P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5. 이것도 써주시고 처음 거 마이너스 2랑 0을 한 번만 더 써주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0을 한 번만 더 써줘서 얘네들 뭐 하면 돼? 이렇게 곱해준 거 더해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곱한 거 더해서 2를 빼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이라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최종적으로 2분의 1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곱하면 첫 번째 거 얘네들 곱하니까 마이너스 6. 얘네들 곱하니까 우리는 4분의 15. 그리고 마지막 건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나는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친구에서 얘네 0 곱하기 1이니까 날라가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네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5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준 거를 여기서 빼준 게 되는 겁니다. 절대값 마지막에 씌우면 되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 계산하는 거야.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1번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아이디어가 뭐냐? 얘네 어떤 접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어떤 하나의 점과 여기 있는 요 직선 사이의 관계로 봤을 때 최대 최소를 찾고 싶으면 그냥 평행선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점을 지나게 하는 접선이 여기 있는 기준선이랑 무조건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원했던 최대 최소는 만들 수 있다야. 물론 그것도 찾을 수 있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찾아버려도 되는데 보통은 그걸 직접 찾으라고 하지는 않고 걔네 좌표들을 이용한 뭐 삼각형, 사각형 같은 도형의 넓이들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건 신발끈 정리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연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연결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한번 얘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기 옆에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는 해봐요. 2-1번은 아예 똑같고 참고로 내가 이따가 드릴 수능 특강 프린트에도 오늘 이게 있어요. 똑같은 게. 그래서 수특 프린트에도 이게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5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천천히 한번 다시 프로세스 아이디어
어려운 주제가 맞아요. 실제로. 잘 보세요. 봐봐. 실제로 재민아 보라고 이씨. 자, 실제로 여기는 4점으로밖에 안 나왔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3점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다 4점이었고 이게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최근에 6월 모의평가에서 요 아이디어를 100% 점검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었어. 극한 문제로. 그래서 극한 문제로 얘가 한 번 나왔어요. 그 극한 문제를 구할 때 아예 접선의 방정식이랑 섞어가지고 극한값을 찾으라는 게 문제였었거든요. 그게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고 그게 11번. 그리고 그거 오답률 꽤 높았어요. 그리고 그게 나온 이후로 내신에서 그걸 다 활용해서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올해 수능특강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내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얘를 좀 강조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강조하는 아이디어가 솔직히 여기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네를 어떻게 잡는 거야 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들 거야. 근데 그 점은 우리가 어떤 점을 하나로 딱 잡는 거야. 얘 점이 최대가 되는 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점만 어쨌든 지나고 있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그게 접선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점에서 접하고 있는 직선인 거니까. 그 곡선을 접하는 직선을 그리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접선을 그려서 그럼 어쨌든 이거는 P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선이 돼요. 왜? P들을 다 움직였을 때 나오게 되는 선들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최대로 떨어져 있는 걔를 어디로 움직여도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더라도 얘가 최대가 되는 거를 똑같이 증명을 하고 싶으면 둘 관계가 아예 평행관계여야지만 어디서재더라도 다 길이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잡아주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논리를 차단한 거예요. 논리에 약간 모순 비슷한 거를 차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것이 최대야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디어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찾으려면 어쨌든 두 직선이 평행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임을 증명하면서 얘들 사이의 간격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순간을 찾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점으로 찾은 거야. 그 점일 때가 이 점일 때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점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찾은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최대로 떨어져 있는 점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2-1번 문제로 한 번만 더 보여줄 테니까 잘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어차피 이따가 수특 문제에서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잘 정리하시고 아마 오늘 이거를 좀 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딱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보다도 얘가 좀 잘 들어와 있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볼게요. 2-1번입니다. 봐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아이디어인데요. 다른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한번 좀 보고 가자면 그림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해석하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을 좀 해석을 하면 얘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나는 여기에 얘 꼭지점이 이렇게 있었어. 그때 여기 있는 얘가 A점이야. 여기 있는 A를 나는 지금부터 0,2라고 잡았고 나는 여기 있는 얘가 X축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얘를 B, 얘를 2,0이라고 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직선, 이 직선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임의로 내가 어딘가에서 P를 다시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 어딘가에서 P를 다시 잡아가지고 내가 P를 이쪽에 설정을 해줘.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잡아줬을 때 우리는 이 넓이에 최대값 찾는 거예요? 최소값 찾는 거예요? 이 넓이에 무슨 값 찾는 거야? 최대값.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야. 근데 P가 누군지는 알아? 몰라? 보아하니까 P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P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뭐야? 이걸 임의로 설정해놓고 가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P라고 주어졌던 점의 X좌표를 T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Y값도 우리는 FT가 되는데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점이 어느 점이라고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할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 떨어져 있는 요 간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보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을 찾을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바로 찾을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게 간격이 어디가 되더라도 다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어디서 재더라도 다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을 우리가 막 그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주어졌던 여기 이 직선이 이렇게 접하게 된 요 직선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밑에 있었던 이 직선과 결국 뭐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재더라도 우리가 평행이 된다라는 걸, 최대가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관계를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대가 되게 하는 요 점을 지나게 하는 직선으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어디서 재든 간에 최대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나의 목표인 거잖아. 그럼 최대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게 하는 나의 노력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어디서 재든 간에 길이가 다 같더래요. 즉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다 똑같더래요를 증명해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간격이 다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둘이 결국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일 때 그게 어디서 재더라도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될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납득돼요 이거?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니? 여기까지 납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납득이 돼서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평행선일 때를 기준으로 잡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잘 보면은 그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P라는 점에서의 접선 F'T를 잡아준 게 그냥 얘네들의 기울기. 그냥 얼마가 되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게 되면서 T값이 나오거든. 그게 좌표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을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최대가 되게 하는 그 한 점을 찾아가지고 얘네들의 뭘 구하는 거냐면 넓이 구하는 거. 그거는 신발끈 정리로 구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는 것이 목표인데 그걸 우리가 논리를 어디서 잡더라도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거니까 그럼 이 한 점은 고정점이잖아. 근데 그 고정점을 우리가 찾으려면 어쨌든 그 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선이라는 걸 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접선이라는 걸 써서 그 접선이 어디서 재더라도 얘랑 평행관계에 있으면 그 P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똑같은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높이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높이가 똑같다라는 걸 얘는 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대로 증명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렵지? 어렵지 이거는? 이거 좀 어렵지?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운 거 맞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이 주제를 할 때 내가 어제 할까 오늘 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로 뺀 이유도 여기서 시간을 오래 쓸 것 같아서.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잡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여기는 아마 논리성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논리성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근데 여기 있는 세 개가 다 그래요. 이 문제가 지금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다 아이디어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일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납득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가 아프시죠? 머리가 아프죠? 지금까지 좀 머리가 아프시죠? 봐봐. 이제 좀 쉬운 거 갑시다. 됐지? 여기까지는요. 자, 보세요.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쉬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관계를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 별건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미리 얘기할게요. 언제 나오고 땡이냐면 학교 내신에 한번 나오고 땡. 됐습니까?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트렌드도 어떻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냐면 지금 얘가 하는 것처럼 나온다. 그냥 여기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 문제 스타일도 아예 똑같으니까 그럼 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가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고 여기 있는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집합관계로 표현을 하잖아. 넌 집합 기억나니? 집합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쯤에 집합하셨잖아. 집합 기억나요? 집합? 부분 집합 기억나요? 그걸로 좀 설명을 하면은 봐봐. 큰 개념이 뭐냐면
평균값 정리가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정리는 평균값 정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리는 평균값 정리로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평균값 정리를 먼저 내가 보여드리고 그 평균값 정리를 납득을 시킨 후에 내가 롤의 정리를 설명을 할 거예요. 롤의 정리는 이 평균값 정리의 한 종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과서상으로는 롤의 정리가 먼저 나오고 평균값 정리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 순서에 맞춰서 롤의 정리를 먼저 설명을 하고 평균값 정리를 나중에 설명을 하기는 할 건데 순서로 원래 배우는 건 평균값 정리가 먼저고 롤의 정리가 나중에 맞아. 이해를 하실 때는. 그래서 내가 평균값 정리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그럼 평균값 정리는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어떤 다항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함수여도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무조건 1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니까 우리가 다항함수에만 국한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어떤 함수가 나는 여기 있는 닫힌 구간 a, b에서 일단 뭐 하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이 구간 내에서는 싹 다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즉 얘가 중간에 하나도 끊어져 있으면 얘는 애초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속이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요 fx가 여기 있는 열린 구간 fx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구간에서는 이 열린 구간에 대해서는 뭐 하다라는 조건이 같이 붙으면 되냐면 얘네들이 미분이 다 되면 돼요. 다시 도함수에 해당하는 좌우극한도 똑같고 얘네들이 애초에 연속 관계로 놓여져 있는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 이 관계에서만 얘네들이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봐. 됐어? 평균값 정리를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런 그래프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여기 있는 A값 자르고 B값 잘라서 여기 있는 구간을 이렇게 정해줬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리잖아. 그럼 여기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그때 여기 양 끝에서의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이 뭐한 직선이 존재한다라는 거냐면 얘랑 평행한 직선들이 이 구간 안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됐어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얘랑 평행한 직선의 접선을 그리는 게 미분계수잖아. 그럼 여기는 순간 변화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순간 변화율 쪽에서는요. 여기 위쪽에서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얘가 평인 거니까 얘가 어쨌든 평균 변화량과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과 여기 있는 미분계수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관계도 있고 그럼 여기 안쪽에 있어서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똑같은 관계를 그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의 성립이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그냥 뭐랑 뭐가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이거. 그래서 그 열린 구간 내에서의 도함수의 값과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양 끝점에서에 해당하는 평균 변화율이 같다. 즉 이 양 끝점에서의 기울기와 평행한 직선들을 안쪽에 그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됐지? 그럼 롤의 정리는요. 이거에 하나야. 딱 하나야. 그냥 다 똑같아. 거기서 롤의 정리는요.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롤의 정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건 그래서 그래프를 봐.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 내에서 제한을 조금만 더 하자면 난 이거야. 얘네 A랑 B를 잡을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Y값들이 같도록 잡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쪽에서 잡아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로만 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에서의 값, B에서의 값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우리 롤의 정리는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 더 추가해주는데 그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하나 더 가지고 오는 게 3번 조건 그게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버리게 되면 이 평균 변화율이 얼마가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가 돼버려요?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붙어버리게 되면 얘네 평균 변화율 자체도
왜 다 끄떡대고 끝나? 뭐야? 아니 얘네 평균 변화를 구하는데 얘네가 같대. 빼봐. 얼마나 겠냐고. 0이잖아 0. 그래서 여기 있는 얘 평균 변화율이 0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는 얘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렇게 0 되게 하는 애들이 존재한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롤의 정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쟤가 먼저야. 그걸 롤이란 인간이 0이 되는 것도 그럼 있어요 라고 그냥 날먹한 거야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사실 지금은. 됐지? 그래서 롤의 정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미분값과 0이 되는 게 존재한다요.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만족해주는 게 열린 구간 안에 있다는 거. 거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납득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교시 때는 이거를 조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문제로. 알겠죠?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 뭐 여기 뭐 되게 어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까 봤는데 어? 여기 2번 같은 이제 융단 폭격 같은 문제는 없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2번 같은 융단 폭격 문제는 없고 이젠 좀 쉬운 것들이니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번 같은 융단 폭격의 문제는 없어요 이제. 그리고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계속 잡아가야 되는 문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네가 아마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5점 넘어갈 문제가 2번이야 2번. 그러니까 2번은 5점 넘어갈 문제니까 거기는 좀 잘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봅시다. 롤의 정리 방금 얘기했던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봐봐. 교재에다가 좀 가볍게 정리를 합시다. 그럼 롤의 정리는 일단 평균값 정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그대로 깐다 아니면 안 깐다? 깐다. 다시. 그러니까 얘가 닫힌 구간에서 fx는 무조건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깔립니다. 다시 함수가 이렇게 되게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였단 얘기예요. 그 구간 내에서만. 그럼 구간 밖에서는요? 그럼 관심 안 가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함수에 대하여 롤의 정리는 대신 여기에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교재에다 똑같이 밑줄을 그으면서 와야 되는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전제 조건부터 까셔야 됩니다. 첫 번째 fx가 닫힌 구간에서 동그라미 쳐봐. 닫힌 구간에서 무조건 뭐 하다라는 조건을 먼저 챙겨줘야 된다고요? 뭐 하다? 연속 동그라미. 그래서 연속이면서 동시에 이 함수가 밑줄 열린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상위 범위에 대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미분 가능. 그래서 보통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롤의 정리만의 차이점이 밑줄.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양끝 값에 해당하는 함수 값들이 서로 똑같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추가가 돼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미분값이랑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이 같아지는 그게 있는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하나라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는 게 롤의 정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롤의 정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니? 라고 물어본다는 딱 하나입니다. 잘 봐. 장난 그만 치고.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뭐야? 그럼 그냥 롤의 정리를 만족해주는 그 문자값 찾으세요 하고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대학교 수준처럼 막 엄청나게 증명하시오는 안 나와. 증명하시오는 안 나와. 대학교 수준처럼. 그냥 너네는 완전히 고딩이잖아요. 고딩 2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면 그냥 롤의 정리가 만족한대요. 그걸 만족해주는 문자값이 누구게? 이러고 끝나요. 대부분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거야. 보자. 여기 있는 예로 가보면은. 됐어? 그러면 우리는 fx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몇 차 함수니까요. 여기는 fx 몇 차 함수세요? 지금 보니까 fx 몇 차 함수죠? 2차. 그럼 얘는 어차피 여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불가합니까? 이 구간에서 얘는 미분 가능해요? 미분 불가해요? 미분 가능하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우리는 롤의 정리를 만족해주는 C값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롤의 정리가 뭐였는데 여기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나는 여기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바로 누구였냐면 그럼 이제부터 내가 증명해야 될 포인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함수의 미분값을 잡아주게 되는 그래서 나오게 됐던 여기는 이 x가 결국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미분값이랑 그때 여기 양 끝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잖아. 근데 그걸 롤의 정리는 얼마로 우리가 고정을 한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얼마로 고정시킨 거니까. 평균 변화율을 얼마로 고정시켰냐면 롤의 정리는 0으로 고정시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 되게 하는 x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C값이니까. 그럼 x 얼마예요? 이걸 만족해주는 x가 누구야? 0이죠? 그래서 정답은 0. 근데 이 0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범위 안에 0은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C값은 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기만 되면 되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롤의 정리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롤의 정리로 가보도록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롤의 정리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는 건데 잘 봐. 그래서 이거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지금 여기 있던 예제랑.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fx 둘 다 봐봐. 그럼 저기 있는 위에 거는 2차 함수, 밑에 건 4차 함수. 어쨌든 둘 다 다항함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저 둘은 다 일단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불가합니까? 미분 가능하죠. 실수 전체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네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래서 뭐하냐? 오케이. 그럼 롤의 정리 만족해 줄 수 있는 상수값 찾는 거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롤의 정리는 미분값과 얼마가 같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미분계수와 뭐랑 같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0이랑 같다라는 것만 계속 증명하는 게 롤의 정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쟤를 미분해서 만들어낸 f'x. 그래서 나는 여기는 2x-4가 얼마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0 되게 하는 x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 얼마요? 이거 0 되게 하는 x가 얼마죠? 마이너스 2예요? 아닐 텐데? x 2고 그 2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갔는지만 마지막에 확인해주면 되겠지. 그럼 1과 3 사이에 2는 있으니까 아니면 없으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2번 보면은 얘도 미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보니까 쟤도 미분이 되셔? 아니면 안 되셔? 보니까 되죠? 그럼 미분해보자. 자, 우리 f'x 구하게 되면은 얘가 몇 x 몇 제곱에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20x 이렇게 잡아준 게 결국 얘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 찾는 거잖아. 즉 얘가 얼마가 되면 돼 또? 얘 0 되면 돼. 그쵸? 그럼 얘 0 되게 하는 x를 찾는 게 지금 나의 목표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4x로 묶으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5 나오네. 그래서 얘 0 되게 하는 x 3개를 찾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값 3개 나왔네? 찾아보자. 그래서 x는 몇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c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니까 일단은 다 읊어보는 거야. 됐어? 그럼 누구 나와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숫자부터 찾아봐. 누가 나와? 0 나와. 그 다음에 뭐 나와? 5? 아니죠. 제곱에서 5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5랑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5랑 누구도 나와? 그치. 마이너스 루트 5까지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3개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골라야 되는 건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것만 찾으면 돼. 그럼 나머지 다 버리는 거야. 그럼 딱 하나만 되죠. 정답 뭐야 그러니까? 0만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롤의 정리는 이렇게밖에 못 나옵니다. 끼껏 물어봐봤자 롤의 정리의 성립 조건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봐봐. 풀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고 넘어갈 건데 풀기 전에 이 롤의 정리 성립 조건은 꼭 기억하세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어야 돼요. 이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뻥 뚫어놓고 얘네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 왜? 이게 너무 쉬워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롤의 정리는 여기에 한 번 더 함수값들이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 증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한번 해보세요. 3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얘는 그래도 쉽죠? 한번 해보세요.
사실 1번에 못 푸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3-2번인데 잘 봐. 봐봐. 3-2번 보겠습니다. 3-2번으로.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우리 문제를 좀 읽어보게 되면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3-2번을 읽어보시게 되면 롤의 정리를 만족해주는 상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그게 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보자. 3-2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3-2번 같은 문제를 주목하라고 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롤의 정리 쓰는 게 너무 쉬우니까 학교들이 요즘은 롤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좀 이렇게 문자로 뚫어놓고 걔네부터 좀 찾아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부터 찾아보라는 의도에서 내가 지금 이제 해드린 거고, 지금 여기 3-2번으로 보면은 봐봐.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인데, 얘가 지금 현재 닫힌 구간 0,2에서는 롤의 정리가 성립합니까?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 닫힌 구간 0,2에서는 롤의 정리가 성립한대 안 한대?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 롤의 정리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일단 롤의 정리가 어떤 조건일 때 얘가 일단 써볼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됐어?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둔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 친구 나름 예민한 친구예요. 이 친구 약간 까탈스러워요. 나랑은 정반대죠. 나는 무던한 스타일. 얘는 좀 까탈스러워요, 얘가. 뭘 아니오야. 야, 니네가 봐도 내가 되게 까탈스러워요? 좀 심해? 까탈스러운 게? 니네가 봐도 나 까탈스러운 거 좀 심해? 안 그래도 어제 나 수업 끝내고 오랜만에 그 김씨 정씨 만났거든요? 김씨 정씨 어제 만났는데 그 김씨 정씨 만나러 갔는데 그 김씨 정씨가 나한테 딱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저 인간은 너무 까탈스러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까탈스럽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조금 까탈스러운 친구라서 그럼 얘는 성립 조건이 있다니까? 일단 fx 자체가 일단 뭐 해야 돼? 롤의 정리가 만족해야 돼. fx는 일단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일단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지. 그럼 어쨌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건 맞잖아.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은 증명이 됐어. 근데 롤의 정리는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미분 가능성과 더불어서 하나 더 붙여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게 바로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일단 같아야 돼 아니면 달라야 돼? 같다. 이걸 붙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니까. 이 조건이 붙었을 때 롤의 정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써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의 2랑 0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일단 A값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A값이 2라는 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A가 2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롤의 정리 값을 찾는 건 여기 쟤랑 똑같아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함수가 비어있는데 롤의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걔네 성립 조건 건드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걔네의 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문자값을 먼저 찾아보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확인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평균값 정리도 그러면은 얘가 뭐였는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자면 평균값 정리가 롤의 정리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 아니면 작은 개념? 큰 개념이에요. 조금 더 큰 개념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의 일반적인 버전이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앞에 봐봐.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요. 롤의 정리보다는 조건이 좀 덜합니다. 얘네한테 성립되는 조건이 좀 덜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도 같이 밑줄만 좀 그어놓고 가시면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 정리는요. 두 가지만 만족해주면 됩니다. 밑줄.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동그라미 칠 건 연속이고 그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만 붙으면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은 게 존재한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뭐냐면 이 양 끝을 이루고 있었던 여기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돼. 그게 이 공식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윗줄을 그어주시고 이거 별표 친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그냥 접선 중에 우리가 찾고자 했던 얘 끝점에서의 기울기와 평행한 게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B에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한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한 접선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해서 이 길이가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압축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럼 fx가 있다고 돼 있는 함수 다 친구가 0,2에서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는 걸 찾는 거죠.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려면 그냥 얘가 미분 가능한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2차 함수죠. 미분 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미분이? 2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아니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분이 되니까 다시 가봅니다. 잘 봐. 잘 봐. 얘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f'x를 찾아서 만들어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x-3을 잡아요. 그때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저기 2x-3이 그냥 여기 있는 0과 2에서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평균 변화율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 이렇게 계산해 준 값이 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얘 분모는 2고 f2는 얼마니까요? 여기 계산하게 되면 f2는 마이너스 얼마죠? 예, f2는 얼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f0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 애. 즉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게 있다는 거야. 2x-3 사이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줄게 2x-3과 마이너스 1이 같은 거 찾아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x값 찾으시면 돼요. x 얼마? 1이죠? 그래서 그 1이 저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마지막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0,2라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 있으니까 1은 들어가 있죠? 그니까 뭐야?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되고, 자, 평균값 정리를 한 번만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1쪽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 두 개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얘까지 4-4번까지 문제를 바로 풀어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여기 4-4번이 이게 내가 얘기했던 그 문제야. 평가원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 다시 나온 적이 없는 문제. 딱 34년의 역사 동안 얘 한 문제 나왔어요. 고2, 고3 다 통틀어서 한 번 나왔어요. 그게 평가원에서 나온 게 좀 특이했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잡을 거니까 잘 보세요. 봐봐. 일단 이거부터 좀 보세요. 자, 여기부터 좀 봅시다. 일단 기초적인 거부터 좀 해보자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게 되면 어쨌든 fx 두 개를 봤대. 쟤네 다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까? 미분 불가능한 함수입니까? 쟤네 둘 다 미분 가능 아니면 미분 불가? 얘네 일단 둘 다 미분은 가능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에 대하여 됐습니까? 우리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슨 정리를 만족해주는 거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롤의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찾는 것이 다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네 한번 정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네 좀 정리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 어차피 미분된 함수라 그랬으니까 쟤네를 미분해서 만들어낸 f'x가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게 된 미분값 2x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 양 끝점에 해당하는 기울기랑 같다는 거라.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평균 변화를 구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분에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래서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는 3이 됐고 저기 2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1에서 5 거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2가 되는 즉 얘가 1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x가 1 되게 하는 x를 찾는 거야. 몇 분의 몇이야 x는 그러니까? 2분의 1이 x고 그 2분의 1이 저기 있는 저 구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뭐야?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는 게 기본.
됐습니까? 그러면은 2번도 마찬가지 3차 함수인데 쟤네 푸는 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린 쟤네들을 미분해서 만들어낸 f'x를 구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2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저렇게 미분 때려서 만들어낸 그 도함수 값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는 저기 양 끝에 해당하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해준 것이 같다니까 아니면 다르다니까? 같다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거분에 f0 빼기 f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0은 어차피 제 계산하면 9일 거고 여기는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나는 9일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10 빼기 2 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얼마 되는 거 찾으면 되냐면 1 되는 거 찾아라. 이렇게 된 거네요. 됐죠? 그러니까 얘네 넘어가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나는 3x 제곱이 1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루트로 2개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 제곱이 3분의 1이 되게 한 그래서 x는 여기 있는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유리화해 준 게 3분의 루트 3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아니면 없다고? 없다고. 우리는 항상 둘 중에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 된다는 게 마지막 조건이냐면 이 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얘일걸?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제 루트 씌우면 마이너스 루트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그거보단 크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0보단 작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평균값 정리도 별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한번 해보는데 4-4번을 봅시다. 4-4번으로 바로 이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평가원 문제 좀 봅시다. 봐봐. 지금 이 4-4번이 실제 고3에 딱 한 번 나왔던 문제고 이게 한 번 나온 이후부터 학교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인화요거 같은 경우는 대놓고 교과서에 있고 니네는 없는 게 없어요. 니네 교과서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참 좋은 교과서예요. 나머지들은 없어요. 근데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평가원이 냈으니까. 그리고 올해 수특에도 있는 문제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특강이 있어요. 이게. 올해 수능 특강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활용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지 너네도 얘네 학교 선생님 자리 한번 가본 사람 수학 선생님의 자리를 한번 가본 적 있다. 그 선생님의 책꽂이에 분명히 뭐 하나 꽂혀 있지. 수능 특강 그거 꽂혀 있지. 다 그거 왜 꽂혀 있는 줄 알아요? 그거 니네 시험 문제 낼 때 선생님들 그거 참고해서 내요. 왜냐면 수능 특강이 유일하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책이라서 이게 니네 교육과정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낸 책이거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많이 내세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는 걸로 해서 수능 트렌드 맞추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쯤 그래서 볼 필요가 있는데 웃긴 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문제를 분류하는 게 되게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이 문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실제 내가 이거 기출문제집들을 많이 보잖아. 내가 수능 기출문제집들을 좀 보면 뭐 되게 유명한 기출문제집 회사 하나만 얘기해봐. 니네 수능 기출문제집 샀을 때 부동의 1등이 뭘 것 같아? 수학은? 자이스토리. 얘가 부동 1등이죠? 이게 부동 1등이거든? 자이스토리. 얘랑 더불어서 요즘 좀 치고 올라오는 애가 하나 있어. 뭐게? 얘랑 좀 더불어서 좀 치고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수학은. 수학만 나와요, 이거는. 고쟁이는 기출문제집이 아니에요. 고쟁이는 그냥 내신 대비서예요. 그건 유형서예요, 유형서. 고쟁이는 유형서야. 기출문제집 아니야. 너네가 내년 3학년 되면 무조건 풀 문제집. 난 이거 쓸 거거든. 얘가 있어요. 너기출. 너기출이라고 있고 그냥 책 이름이 너기출이야. 너희들을 위한 기출문제래요. 너희들의 기출문제의 줄임말이래요. 이게. 어쨌든 이 책이 있고 풀수록이 있고 되게 많거든요. 수능 기출문제집은 되게 많아요.
근데 봐봐. 내가 유명한 거 3개만 썼는데 이 3개가 이 문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 말을 내가 왜 하냐면 니네가 만약에 시험 범위에 평균값 정리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평균값 정리를 만약에 뺐어.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까지만 넣고 우리는 평균값 정리부터는 기말에 넣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인스토리랑 너기출이었나?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확실한 건 자인스토리는 얘를 미분계수와 도함수 쪽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접선의 기울기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얘를 묶어넣어봤기 때문에 너네 선생님들이 이거 판단하셨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는 니네 중간고사 범위가 되는 거거든.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안 배워도 낼 수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로 단순하게 물어보는 건. 그래서 얘네들이 이 자이스토리나 너기출이나 풀수록이나 얘네들이 이 문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너무 다 달라서 선생님들이 중간 때도 내도 되고 기말 때도 내도 되는 되게 이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선생님들이 이걸 뭐 어떤 주제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 범위인데 이거 안 냈네 하는 수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얘를 평균값 정리로 분류를 했어요. 실제로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평균값 정리로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니네는 다 봐야 된다는 거야. 특히 광성고조차도. 접선의 방정식이 안 들어가는 니네들도. 왜? 이거 2-1 단원으로 분류해서 내버려도 되는 단원이거든. 이 주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잘 보시면 얘네들은 풀이 방법이 그 말은 곧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풀이 방법이 되게 여러 개란 소리인데 그 여러 개의 풀이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걸 뽑아. 그러면 나는 단연컨대 평균값 정리가 가장 편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니네가 평균값 정리를 어쨌든 지금 배웠잖아? 그럼 이건 그냥 평균값 정리의 활용 문제네 라고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객관식일 땐 그렇게 풀어도 돼. 단답형도 그렇게 풀어도 돼. 서술형만 니네 시험 범위에 맞춰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서술형이면 니네 시험 범위에 맞춰 쓰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평균값 정리로 풀 건데 그 평균값 정리를 풀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에서 밑줄 한번 그어봐야 되는 게 이 fx 동그라미 치시고 이 fx는 어떤 조건으로 가고 있냐면 밑줄을 쭉 그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fx라는 거를 잡았을 때 밑줄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조건이 지금 여기서는 치트키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미분 가능성을 우리는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 보장을 받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멘트가 없었으면 쓰기가 애매한데 여기 있는 문제에서 대놓고 이멘트를 깔아줘. 그러니까 바꿔도 된다는 얘기가 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F5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5일 때의 함수값을 원하는 거고 그 5일 때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는 1에서의 함수값도 줘버렸고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열린 구간 1,5에서의 도함수의 값은 항상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열린 구간에서의 도함수 값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 정리의 일부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왜? 어차피 이 친구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열린 구간에서도 무조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열린 구간에서의 도함수랑 그 양끝에 해당하는 평균값이랑 같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평균값 정리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믿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끝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F1은 대놓고 준 상태에서 1과 5 사이에 주어져 있는 5의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F'X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 면허로 바꿔서 보겠다는 거야. 양끝점 5랑 1에서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F5에서 F2를 빼준 이게 F'XGO 이렇게 된 거예요. 그 X를 C로 간주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어차피 1과 5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열린 구간 안에서의 값이니까 이건 C로 우리가 간주해서 봐도 돼. 됐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진 게 또 5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 F1은 가족권에 의해서 얼마라는 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권은 얼마인 게 주어졌죠? F1이? 얘 3이라고 줬잖아요. 다시. 그럼 나는 3.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뭐야? 얘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올려서 넘기면 되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5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면 F5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응. 이거 계산하면 4, 5, 20. 3 넘어가니까 23이지. 그래서 23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F5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버린 거니까? 23이니까 정답도 최소값 찾기지. 정답 그래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23.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접선의 기울기로 가버리면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봐봐라. 니네가 이게 접선의 기울기로 접근을 해버리잖아. 이게 자이스토리가 실제로 접근한 방법인데요. 자이스토리가 실제로 접근한 방법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봐봐. 자이스토리의 방법은 이거예요. 나는 이걸 추천하진 않아요. 실제로 자이스토리가 접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고3 문제들은 특히 평가원 6월 9월 문제들은요. 해설지가 안 나와. 모의고사 문제들은. 특히 평가원 문제는 진짜 해설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봐도 풀이가 되게 다양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나도 그 여러 개의 풀이를 다 보고 비교 분석을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그랬을 때 뭐가 가장 편한가라는 거를 봤을 때 나는 단연컨대 제가 가장 짧고 금방 풀려 라고 해서 나는 얘를 추천. 근데 얘가 3점의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여서 오답률이 그래도 좀 있었던 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애들이 평균값 정리를 공부를 안 하거든요. 3학년 되면. 절대 안 하거든요. 왜?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버리거든. 재수학원들도 안 나와서 다 버렸거든. 그러다가 다 뒤통수 맞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로 봐버리게 되면 어떤 거를 찾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 1과 여기 있는 5를 잡아서 얘네들의 이 접선과 평행한 점들을 찾아서 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평행이기 때문에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걸 찾아서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자이스토리가 푸는 방법인데 별로지? 말로만 들어도. 말로만 들어도 이게 별로지? 그러니까 여기 평행인 거 찾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이거 별로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는 저걸 추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광성고는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너네는 저거를 외우면 안 돼요. 너네 시험 범위가 여기가 안 들어가니까. 광성고는 이걸로 푸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럼 못 풀어요. 근데 니는 어차피 서술형 없잖아.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인일여고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일여고 중간고사 범위일 거고 인화여고가 아마 10월 초에 봤었으면 정상적으로 봤었으면 인화여고도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잘 봐. 오늘 수능 특강 프린트는 하기 좀 애매해서 안 할 거고요. 오늘은 자 지금 여기서 끝낼 건데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 숙제에 밀린 것들이 조금씩 있으시죠?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밀린 게 좀 있으시죠? 지금 오늘 거는 내가 따로 검사를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저번 금요일에 드린 거는 지금 현재 내가 따로 검사 안 했는데 검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다 푸세요. 접선의 방정식. 민설아 이거 수련이 주고 내일 하나씩 넘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주 금요일은 일단 극대극소로 나가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극대극소 들어가는 게 우리 반에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이 극대극소까지는 들어가. 최대 최소까지는 들어간단 말이지.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 반의 절반이. 그래서 최대 최소까지는 할 거고 그게 어차피 남들은 기말고사를 위해서도 미리 들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금요일부터 나가는 파트는 지금 하는 건 쉬운 걸 할 거야. 지금 하는 거는 1회독 기간이니까 어려운 걸 하진 않을 거야. 쉬운 걸 할 건데 이게 문제로 적용이 돼버리기에는 되게 그지 같은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그리고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킬러가 나오는 게. 전국 정답률 4%에 빛나는 문제들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좀 그지 같은 문제들이 이제 좀 풀게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한 빌드업을 쌓는 게 지금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특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짱이 아마 어차피 접선 예방 정식 부분이랑 평균값 정리까지만 할 거라서 아마 금방 끝날 거거든. 그래서 짱 금방 끝내고 수특으로 좀 한 번만 더 복습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일요일 날 좀 할 거고요. 됐습니까? 진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간다 했습니다. 네, 진도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간다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최대 최소까지 나가서 인화랑 인성의 시험 범위까지 끝낼 거야. 확실한 건. 알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까지 다 나갈 거고 그 최대 최소 이후에 해당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랑 적분은 10월 달에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때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분은 10월 달에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도를 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우리는 시험 대비 기간으로 돌입합니다. 어차피 니네 3회독 기간이니까 하기는